현 시대에 맞게 글도 짧게 써야 한다. 요즘 세상은 글을 잘 써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꼭 몇 문장은 아니더라도 늘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SNS, 페이북이라든지 카카오톡, 또 인스타그램, 또 카페, 블로그 등에서 우리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할 수 있어요. 글을 잘 쓰는 것, 오늘날의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젊은 세대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도 많아지듯이 글도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글도 길게 씁니다. 저도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은 최근에 글을 간단하게 쓰는, 좀 줄여서 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붙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추천을 받아서 수필가 등단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갈수록 글쓰기가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글이든 가능한 한 짧게 쓰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특히 요즘은 SNS에서 쓰는 글들은 최소한 이것을 줄여야 합니다. 최소한 줄여야 하죠. 짧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길면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글보다는 어떤 아이콘 자체로서 의사표현을 다 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긴 글을 써요. 한 화면에도 아니고 한 면, 두 면을 쭉 내려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그냥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니까. 그런 공유하는 어떤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한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고, 그 필요한 얘기도 최소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관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북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가는 글들은 가능한 한 짧게, 아니면은 이모티콘 하나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짧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문장을 써놨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퇴고를 하면서 반복되는 말들, 또 불필요한 말들,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 여구를 통해서 계속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한 문장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또 문맥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반복적인 어떤 문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보면 됩니다. 쓴 글을 계속하다 이렇게 퇴고를 하고 또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하나는 그 짧게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요즘은 문어체, 옛날에 글로 쓰는 체가 따로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말하는 구어체 형태로 또 글을 그대로 씁니다. 말하듯이 쓴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글자 수가 줄여갈 수 있죠. 글자 수가 문어체 말하듯이 이제 쓴다는 얘기죠. 말하듯이 쓰면은 그 단어 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 스스로도 늘 고쳐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코치, 전문가들이 지적해주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자기화하는 그런 생활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집국에서 그 글을 때로는 많이 손질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심리가, 인지상정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지적을 하면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쓴 글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진짜 최선을 다해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나
그 고쳐진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그 단어나 그 선택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보다 앞선 사람들, 아니면은 또 내보다 살짝 어떻게 보면 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든 내 글에 관해서 고쳐주고 지적해주는 그런 분의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참 글을 잘 쓰는 어떤 방법이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글쓰기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그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분의 전문가의 강의를 한 달간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점은 고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단어 선택, 또 문단 구성,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에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글 잘 쓰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그 상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때 내 자신의 글쓰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거 자체는 정말 좋은 글쓰기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멋진 글로 멋진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